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지역감정에 의한 정치가 유행하는 원인. 한국에서는 지역감정에 의한 정치가 유행하고 있죠. 선거를 해보면 호남 사람들은 민주당만 밀죠. 그래요. 경상남도나 경상북도, 부산이나 대구는 주로 국민의힘만 밀죠. 왜 그렇게 됐을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저번에 살펴봤지만 지역감정에 의한 정치가 1980년대까지는 거의 없었죠. 그래요. 그 이유를 살펴봐야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광주 민주화 운동 때문일까? 그래요.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서 호남 지역, 특히 광주에서 피해가 발생했죠. 그것 때문에 지역감정에 의한 정치가 시작됐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그러한 가정이 맞으려면 무엇이 맞아야 될까요? 피해가 발생한 시점에 감정이 제일 격하겠죠. 광주 민주화 운동은 1980년에 발발했으니까 그럼 1980년대 선거에서 지역감정에 의한 정치가 발견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전두환 주도 시대에 보면 1981년 3월 25일날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죠. 그래요. 민주정의당이 전라북도에서 7석을 얻죠. 그래요. 민주당 계열 민주한국당이 6석 얻죠. 지역감정에 의한 정치가 보이질 않죠. 전라남도도 마찬가지죠. 민주정의당이 10석을 얻어요. 민주한국당이 9석 얻고. 그래요. 아무리 언론을 통제했다 해서 호남 사람들이 광주에 있었던 일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감정에 의한 정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요. 부산도 마찬가지죠. 부산은 최근 보면 국민의힘만 밀지만 안 그렇죠. 1981년에는 민주정의당도 6석을 얻고 민주한국당도 5석을 얻죠. 지역감정에 의한 정치가 안 보여요. 경상남도, 경상북도는 민주정의당이 압도적으로 표를 많이 얻죠. 그래요. 지역감정에 의한 정치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전부터 보면 농촌 지역은 그래요. 민주공화당을 지지했죠. 자유당이나. 아니면 12대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 더 뚜렷하죠. 경상남도, 경상북도를 보면 신한민주당, 민주당 계열이 많이 표를 얻어요. 그래요. 민주한국당도 표를 많이 얻고 민주정의당이 보면 경상북도에서 10석을 얻죠. 야당 계열이 또 거의 10석을 얻는 거죠. 경상남도도 마찬가지 10석을 얻고 그래요. 민주당 계열이 표를 많이 얻죠. 그래요. 민주한국당은 민주당 계열이죠. 구시민당 의원 출신들. 그래요. 경상북도를 봐도 민주당 계열이 7석을 얻잖아요. 민주정의당이 10석을 얻지만 거의 비슷해요. 지역감정에 의한 정치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1981년이든 1985년이건 그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전라남도도 보면 민주정의당이 11석을 얻고 신한민주당이 5석을 얻잖아요.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정의당이 표를 훨씬 많이 얻죠. 전라북도도 마찬가지죠.
훨씬 많이 얻는 건 아니죠. 민주당 계열이 하고 거의 비슷하죠. 두 개 합치면 10석이 되니까. 그래도 민주정당이 표를 많이 얻어요. 전라북도에서도 보면 제일 표를 많이 얻죠. 7석을 얻죠. 신한민주당, 민주한국당 합쳐봤자 10석이죠. 거의 비슷하죠. 광주민주화 운동하고 지역감정에 의한 정치하고는 이 시점까지만 해도 무관해요. 결합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폭동이 지역감정에 의한 정치를 만들지는 않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광주 민주화 운동 때문에 지역감정에 의한 정치가 생겼다. 그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거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명백한 것이죠. 다른 원인이 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폭동이 지역감정에 의한 정치와 상관없다고 하는 거는 4.19 의거가 일어났죠. 많은 희생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렇다 해서 전부는 아니겠지만 흑수수는 있겠죠. 뭐 이승만을 미워하고 자유당을 미워하진 않죠. 그렇진 않아요. 그래요. 그리고 그거 미워한다 해서 민주당계만 찍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북마항쟁이 일어났다 해서 부산이나 마산 지역에서 박정희를 미워하고 민주공화당에 대해서 정오심을 갖고 있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뭐 극소수는 있겠죠. 뭐 피해를 입은 이들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국민들은 그다지. 호남인들만 유별나냐? 그렇게 볼 수는 없겠죠.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선거를 보면 명확히 드러나죠. 1985년에 있었던 제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드러나고 1981년에 있었던 제1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원인이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다른 원인은 무엇일까? 그러면 제13대 대통령 선거를 보겠습니다. 그래요. 김영삼 후보나 김대중 후보는 뭐 대통령이 해도 되겠죠. 대통령 직선제 하면 무조건 될 줄 알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의원내각제를 그래요. 반대했지만 결과는 노태우 대통령의 승리로 끝이 났죠. 이때 보면 이제 지역 감정에 의한 선거가 보이죠. 서울은 어떤가요? 김대중 대통령이 제일 표를 많이 얻었죠.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하고 김영삼은 비슷하죠. 한 1600만 표 정도 되죠. 160만 표. 김영삼 168만 표, 노태우는 김영삼 163만 표, 김대중은 183만 표죠. 근데 부산광역시는 어떤가요? 김영삼이 압도적이죠. 110만 표. 그런데 노태우 대통령 역시 64만 표를 얻죠. 노태우 후보도. 김영삼 후보는 110만 표. 김대중 후보는 표를 거의 얻지 못하죠. 18만 표. 지역감정이 보이죠. 확실하게. 그런데 부산광역시 표는 김영삼과 김대중, 노태우로 갈림을 할 수 있는 거죠. 대구는 어떤가요? 노태우를 확실하게 지지하죠. 80만 표. 김영삼 후보는 27만 표였죠. 김대중 후보는 거의 표를 얻지 못하죠. 노태우, 김영삼은 경상도 출신인데 경남이건 경북이건 간에
김대중 후보는 호남 출신이죠. 아예 표를 못 넣죠. 지역 감정에 관한 정치가 확실히 보여요. 그래요. 서울하고 또 경기도하고 민심이 좀 다르죠. 조금 다르죠. 경기도에서 노태우 후보는 표를 많이 얻죠. 120만 표, 김영삼 80만 표, 김대중은 63만 표. 그래요. 그래요. 충북, 충남에서도 노태우가 1등이고, 전북, 전남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노태우 16만 표, 김영삼 17,000표, 김대중 94만 8,000표. 압도적이죠. 지역 감정에 관한 정치가 보이죠. 김대중 후보는 호남 출신이니까. 전남 지역을 보면 노태우 11만 표, 김영삼 16,000표, 김대중은 130만 표. 또 압도적이죠. 확실하게 지역 감정에 의한 정치가 보여요. 근데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지역 감정에 의한 정치가 안 보였는데, 과거에도 지역 출신 후보가 나오면 좀 밀어주는 경향이 있었죠.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지만 있었어요. 아주 심해진 거지 과거에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요. 과거에 1971년 선거죠. 박정희와 김대중의 대결을 보면 전남에서 어떤가요? 박정희가 47만 표, 김대중은 87만 표를 얻죠. 압도적이죠, 김대중이. 근데 아예 표가 안 나오고 그런 건 아니죠. 그래요. 한 130이니까 한 30% 나오는 거죠. 그래요. 전북은 어떤가요? 박정희 30만 표, 김대중 53만 표 나오죠. 한 40% 나온 거죠. 지역 감정에 의한 정치가 대통령 후보는 있죠. 대통령 선거할 때는 있어요. 근데 극단적이진 않아요. 국회의원 선거는 어떤가요? 민주공화당이 전라남도에서 15석, 신민당이 7석밖에 못 얻죠. 민주공화당이 훨씬 세죠. 전라북도에서 민주공화당이 6석, 신민당이 7석. 훨씬 세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역 출신 후보가 나올 때는 지역 감정에 의한 정치가 발생하는데 아주 심하진 않더라도 국회의원 선거할 때는 아주 거의 없다는 거예요. 지역 감정에 의한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대통령 선거에서 아주 극단적으로 나왔고, 그러면 국회의원 선거가 어떠냐? 국회의원 선거 같으면 예전 같았으면 지역 감정에 의한 정치가 발생해야 되지 않겠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이죠. 당이 어떻게 개편이 되나요? 지역 맹주들에 의해서 개편이 되죠. 통일민주당은 김영삼이 중심이 돼서 만들고 총재도 하죠. 지역당이 돼버리는 거죠. 지역 기반으로 당이 재구성이 돼요. 평화민주당은 그래요. 김대중 대통령 중심으로 개편이 되고, 신민주공화당은 김종필 뭐라 해야 되나요? 대통령 안 했죠. 국무총리 설의했던 것 같은데 중심으로, 국무총리라 해야 되겠죠. 국무총리 중심으로 개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냐? 민주정의당을 보면
여당은 또 얻는 표가 있으니까 경부를 봐야 되겠죠. 17석을 얻죠. 통일민주당은 2석밖에 못 얻죠. 평화민주당은 아예 표를 못 얻고 압도적이죠. 경남은 어떤가요? 좀 갈리죠. 민주정의당이 12석, 통일민주당이 9석을 갖죠. 평화민주당은 아예 표를 못 얻죠. 지역감정에 관한 정치가 이루어졌죠. 노태우, 김영삼은 다 경상도 사람이니까. 근데 큰 혜택을 못 보고 있죠. 김영삼 같은 경우는. 김대중 대통령은 좀 이익을 많이 보고 있죠. 신민주공화당은 어떤가요? 김종필 총리가 중심이 된 곳은 충청북도, 충청남도에서 압도적인 표를 얻죠. 열세에서 충청남도에서 열세에서 다른 이들은 표를 거의 못 얻잖아요. 충청북도에서는 그래요. 또 민주정의당에서 있죠. 7석. 김종필 충남 사람으로 보이죠. 충남 부여 출생이죠. 충남하고 또 충북하고 또 분위기가 다름을 알 수 있죠. 충청도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 맹주가 물러나면 이제 지역 감정에 관한 정치가 사라져야 되겠죠. 충청도에서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 경상도와 호남에서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호남 등당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누구의 책임이냐 이런 거예요. 물론 다 책임이 있죠. 대표적으로 충청도에서는 지역 감정이나 정치가 거의 사라졌으니까 김종필 씨는 거의 책임이 없겠죠. 김영삼, 김대중, 노태우 세 명이 책임이 있는 건데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여기 있겠죠. 민주정의당이 있고 개인으로 치면 민주정의당을 지배하고 있던 최고 책임자라고 봐야 되겠죠. 노태우 대통령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앞에서 보았듯이 호남 지역이 좌파를 지향하는 건 아니죠. 좌파를 지향하는 건 아니에요. 과거 선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전 선거를 보면 1985년 선거를 보면 다 드러나죠. 다 드러나요. 전라북도, 전라남도에서 보면 전라남도에서 11석 그렇죠. 22석 중에서 민주정의당이 전라북도에서 7석을 얻고 14석 중에서 좌파를 지향하는 곳은 아니에요. 근데 민주정의당이 어떻게 하나요? 노태우 대통령이 되고 여소야대가 되죠. 여소야대가 돼버려요. 224석 중에서 민주정의당이 87석밖에 얻지 못하죠. 여소야대가 되니까 어떻게 하나요? 평화민주당을 왕따시키고 통일민주당과 신민주공화당과 합당을 하죠. 지역끼리 결합을 하는 거죠. 지역정당으로 전락했으니까 통일민주당하고 신민주공화당은. 그래요. 그리고 호남 지역을 왕따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호남 지역은 어떻게 될까요? 호남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평화민주당을 악착같이 밀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당과 지역감정에 의한 정치가 결합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서 지역 감정에 의한 정치가 고착화 됐겠죠. 안 그래도 광주 민주화 운동 때문에 감정이 남아 있는데 호남 지역을 왕따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민주정의당이. 그래서 노태우가 책임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면 호남 지역이 원래부터 좌파 지역은 아니죠. 확인했죠. 민주정의당과 평화민주당이 결합해서 어떻게 될까요? 둘만 결합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다수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역 감정에 의한 정치가 이후로 사라졌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마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민주정의당이. 기본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우파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한국은 거의 한 70, 80% 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 정도 돼요. 그다지 뭐 좌파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 여론조사를 해보면 다 아는 거죠. 간단하게 뭐 국민들이 핵보유를 원하냐 원하지 않냐, 미군 주둔을 원하냐 원하지 않냐면 8, 90%는 다 원한다죠. 좌파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호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역 감정에 의한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즉 지역과 당이 결탁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우파가 정당이 아닌 이상은 한국에서는 그래요. 권력을 잡을 수 없다는 얘기인 것이죠. 큰 실수를 한 거였어요. 김대중 대통령을 못 믿고 김영삼 대통령을 더 믿었던 것이지요. 그러면 감옥 감방 안 갈 줄 알았던 모양이지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한번 전두환 주도시대에 생긴 유전자를 보겠습니다. 전두환을 긍정하는 유전자가 있겠죠. 박정희를 긍정하는 유전자도 있었으니까 전두환을 부정하는 유전자가 있겠죠. 남한을 긍정하는 유전자 SK, 남한을 부정하는 유전자 NK, SK 다운표죠. 남한을 부정하다 보면 북한을 긍정할 수도 있겠죠. 노스 코리아 NK. 남한의 시장 지배 시대를 긍정하는 유전자, 남한의 시장 지배 시대를 부정하는 유전자가 있겠죠. 너무너무 싫으면 제도까지 싫어지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이 언제 일어났나요? 일제시대 때 일어났죠. 일본을 너무너무 싫어하다 보면 그래요. 일본이 제도까지 싫어지는 거죠. 나라도 싫어지고, 너무 싫어하다 보면 제도까지 싫어지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유사한 일이 전두환 주도 시대에 일어나죠. 5.18도 있고 이랬으니까. 전두환을 긍정하는 유전자는 주로 어디에 붙을까요? 군사정부를 긍정하는 유전자와 잘 붙겠죠. 전두환을 부정하는 유전자는 어디 잘 붙을까요? 이건 둘로 나누어지죠. 남한을 긍정하는 유전자와 남한을 부정하는 유전자로 나누어지죠. 남한을 긍정하지만 전두환을 싫어할 수 있죠.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이들. 그래요. 남한을 긍정하지만 전두환과 군사정부를 부정하는 유전자는 이렇게 되겠죠. CHD, 다운표, 그 다음에 SK, 남한을 긍정한다는 거죠. SK는 남한을 긍정하는 유전자니까. 남한을 긍정하지만 남한의 시장 지배 시대 제도를 부정하는 유전자는 어떻게 되나요? 시장 지배 시대를 제도를 부정하는 유전자가 있고, 그 다음에 남한을 긍정하니까 SK가 붙겠죠. 남한을 부정하는 유전자, 남한의 시장 지배 시대 제도를 부정하고 북한과 북한의 공산주의 제도를 긍정하는 유전자와 결합, 이렇게 되겠죠. NK, 북한을 긍정하는 유전자죠. 그래요.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시장을 부정하고 시장 지배 시대 제도를 부정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결합을 해보면 되겠죠. 이제 복잡해지죠, 굉장히.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 또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아요. 전두환을 긍정하는 유전자는 그래요. 박정희를 긍정하고 군사정부를 긍정하는 유전자에만 붙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CHD80. 대신에 박정희를
긍정하는 유전자는 박정희를 긍정하는 유전자의 순도는 떨어지겠죠. 이제 떨어지겠죠. 사라졌으니까 이렇게 붙겠죠. 그래요. 군사 정부가 박정희를 긍정하는 쪽에만 붙는 거예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을 부정하는 유전자를 봐야 되겠죠. 남한을 긍정하는 유전자와 남한을 부정하는 유전자로 나누어지. 그래요. 그 다음에 그래요. 여기도 보면 하여튼 군사정부 그리고 박정희를 긍정하는 유전자는 이제 전두환을 긍정하는 유전자가 다 붙겠죠. 그렇게만 붙이면 되고 이제 남는 거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붙여주면 되겠죠. 이 세 가지는 주로 어디에 붙을까요? 시장 지배 시대 제도를 이제 긍정하는데 아주 그 순도가 높진 않겠죠. 그리고 이제 군사정부와 박정희를 부정하는 유전자에 이렇게 세 개가 붙는 거예요. 그렇게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다수국민은 어떨까? 다수국민도 분석은 마찬가지죠. 박정희를 긍정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전두환을 긍정하는 유전자가 붙겠죠. PCH는 떨어지겠죠. 또 박정희를 부정하는 유전자도 있겠죠. 민주주의와 지배 시장은 긍정하더라도 그 위에 이제 또 이렇게 박정희를 부정하니까 전두환을 또 부정하는 유전자가 이렇게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요. 군사정부가 박정희를 긍정하니까 당연히 전두환도 긍정하겠죠. 시장과 민주주의 제도는 긍정하지만 박정희를 부정하는 이들은 당연히 전두환도 부정하겠죠. 다수 국민들은 이렇겠죠. 근데 일부 국민들은 어떤가요? 그래요. 뭐 이것도 뭐 다수 국민으로 봐야 되고 일부 국민들은 이제 시장 지배 시대 제도를 부정하겠죠. 너무너무 싫으니까. 하지만 남한을 긍정해요. 그러니까 박정희를 부정하면서 군사정부를 부정하면서 시장 지배 시대 제도를 부정하면서 하지만 민주주의는 긍정하는 거예요. 이런 국민들도 생겨난 거죠. 또 너무너무 싫어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북한을 긍정하게 되죠. 그러면 민주주의 부정하고 시장 지배 시대 제도를 부정하고 박정희를 싫어하고 원래 붙어 있었던 거고 북한을 긍정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당연히 이제 전두환도 부정하겠죠. 이런 유전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